K리그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축구단이 하나 있습니다. 구단 역사 40년을 통틀어 리그 준우승만 무려 10회. 하지만 우승 횟수는 고작 4회인 축구단. 바로 HD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축구단 울산 HDFC입니다. 울산 HDFC는 최강희, 김명지, 유상철, 이천수, 김승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쳐간 명실상부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구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은 텅텅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HD는 칙칙한 팀 컬러, 촌스럽고 낙후된 경기장, 전혀 사고 싶지 않은 디자인의 머천다이즈, 시대에 뒤떨어진 축구 전술 등 축구 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공짜표를 뿌려 일시적으로 관객을 모으기에만 급급했지 울산 HDFC의 구단 운영은 비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주먹구구식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모기업인 HD현대중공업은 비밀리에 울산 HD의 매각을 추진하며 구단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HD현대중공업은 홍보부 김광국 부장을 울산 HD의 단장으로 부임시키며 축구단 운영에 승부수를 띄웁니다. 김광국 부장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홍보팀에서만 20년 이상을 근무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김광국 단장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국 단장은 비축구인 출신에 축구산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고 울산 HD를 둘러싼 상황이 최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김 단장 부임 당시 울산 HD의 1년 예산은 고작 170억 원이었고 당시 모기업 현대중공업은 전례 없는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구단 지원은커녕 구단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구단이 모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시 울산 HD는 선수 이적료 수입 말고는 자체 수입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축구판에 대해 아는 게 없던 새 단장에게 성공적인 구단 운영을 바라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9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울산 HD 축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울산 HD는 현재 K리그 최고 인기 구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촌스러운 구단에서 가장 세련된 구단으로 공짜표를 뿌려도 관중이 없던 구단에서 치열한 예매 전쟁을 거쳐야 경기를 볼 수 있는 구단으로 머천다이즈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그 어려운 1020 세대에 특히 젊은 여성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축구단이 되었습니다. 홈관중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던 구단이 이젠 일요일 원정 경기에 수천 명의 팬을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구단이 처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김광국 단장은 본인의 능력을 입증해낸 것이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출신 엘리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든 걸까요? 오늘은 김광국 단장이 울산 HD 축구단 부임 이후 펼쳤던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광국 단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상식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모기업의 지원을 줄여도 운영 가능한 축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모기업의 손을 벌리는 방식은 점점 줄여나가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구단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한다. 김광국 단장이 가장 먼저 펼친 정책은 만연하던 공짜표를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티켓 판매로 구단 운영에 도움이 될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시 수천 명의 무료 관중을 평균 관중 10,000명 이상의 유료 관중으로 바꿔야 했으며 티켓의 가격 역시 훨씬 높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표를 뿌려도 경기장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티켓의 가격을 높이면 경기장에 찾아올까요? 공짜표로 축구를 보는 게 익숙한 울산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15시즌 개막전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은 울산 시민은 고작 13,000여 명이었지만 김광국 단장은 무료표 철폐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료표 철폐를 유지하면서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축구 관람의 매력을 느끼게 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김광국 단장은 관객 유인책을 고안했습니다. 김광국 단장은 유료 관객을 지속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축구 이외의 다른 즐길거리가 경기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이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구는 일주일에 한 번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장사 가능 일수가 적어 경기장에 입점하고자 하는 식음료 업체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안으로 푸드트럭을 생각했지만 울산광역시는 지방도시라 축구 경기가 있는 날마다 매번 푸드트럭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광국 단장은 구단 자체 매점을 개선하고 자체 PB 상품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PB 상품과 매점의 선수들 네이밍을 활용했는데 팀의 상징이었던 선수가 라이벌 팀으로 이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울산 HD는 선수가 아닌 자체 마스코트, 미타를 개발해 모델로 세우고 PB 제품의 종류도 늘리며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PB 상품 종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경기장 입점 매장 확보에도 다시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처음엔 울산에서만 입점 매장을 찾았지만 이번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 마케팅팀 직원들은 전국을 누비며 식음료 업체를 경기장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고래떡방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경기장에 들어서게 되었죠. 덕분에 울산 시민들은 축구장에서 축구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김광국 단장은 관객들을 위해 경기장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관람 환경이 관객들의 관람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축구를 관람하는데 좌석이 불편하고 낙후되어 있으면 애써 경기장을 찾아온 관객의 기분은 어떨까요? 울산 HD의 홈구장인 문수 월드컵 경기장은 2002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개장된 이후 단 한 번도 좌석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설치된 좌석은 낡을 대로 낡았으며 좌석과 좌석 사이의 거리가 좁아 관객에게 불편함을 줬습니다. 이에 15시즌이 종료되자마자 울산시와 함께 노후화된 경기장 1층을 관중 친화적으로 대폭 리모델링합니다. 관객들을 위해 피크닉석과 같은 이벤트석을 도입했으며 테이블석을 확대했고 2001년 설치된 이후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던 낡고 불편한 1층 좌석들을 경기를 관람하기 편한 접이식 의자로 전부 교체합니다. 좌석 색도 기존의 촌스러운 색에서 울산 HD 축구단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바꿔 관객들이 경기장에서 울산 HD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광국 단장은 관객들의 편의를 생각했고 경기장을 방문하는 울산 시민들은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관중이 늘자 2일 시즌에는 2층 좌석도 전부 리모델링했으며 이젠 3층 좌석도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김광국 단장은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김광국 단장은 울산 HD라는 브랜드의 촌스럽고 올드한 구단 이미지를 리브랜딩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모기업의 상징색을 구단의 상징색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프로구단을 통해 대중에게 은연중에 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수원 삼성이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그룹의 하나 이글스가 주황색을 상징색으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기업과는 다르게 현대중공업의 상징색은 파랑, 노랑, 초록으로 색깔 배합상 촌스럽고 올드해 보이며 예뻐 보이기가 힘든 조합입니다. 울산 HD 축구단이 대중에게 촌스럽고 올드한 이미지로 각인된 것도 모기업의 이러한 아이덴티티 컬러 때문이었죠. 김광국 단장은 울산 시민들과 대중에게 깊이 박혀있는 울산 HD의 올드한 이미지를 탈피시키기 위해 2일 시즌부터 전문 업체와 함께 구단 아이덴티티 리브랜딩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브랜딩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기존의 상징색에서 노란색의 비중을 대폭 늘린 울산 HD의 새로운 컬러 아이덴티티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여성 팬 증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란색은 젊고 산뜻하며 세련된 인상을 주는데요. 노란색을 대폭 늘린 구단의 새 아이덴티티 컬러는 촌스럽고 올드한 울산 HD의 이미지를 젊고 세련되게 바꿔 놓았고 미적인 감각에 있어서 남성보다 예민한 여성들이 특히 반응을 보인 것이죠. 또한 새 아이덴티티 컬러가 반영된 유니폼과 머천다이즈는 울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금세 매진이 됐고 이는 구단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당장 새로운 아이덴티티 컬러가 적용된 이 시즌 유니폼은 조기 매진이 됩니다. 이는 관객의 수요에 있어 이미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시켜준 대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김광국 단장은 선수단 운영 또한 잘 해냈습니다. 김광국 단장은 울산 HD 유소년 팀과 유럽 명문구단 유소년 팀의 교류전을 꾸준히 마련했고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도우며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울산 HD는 유소년 팀 선수들의 성장과 적절한 영입 그리고 용병 선수들의 조화를 통해 매 시즌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20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22 시즌 기적 같은 K리그 역전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김광국 단장이 부임한 2014년부터 관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 덕에 점차 울산 HD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울산 시민들은 22년을 기점으로 울산 HD의 확고한 팬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케팅을 잘해도 성적이 좋지 못하면 팬덤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케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 K리그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관심을 몇 개월도 유지하지 못했던 과거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K리그 구단들은 월드컵 신화 덕에 생긴 프로축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K리그 흥행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김광국 단장의 울산 HD는 달랐습니다. 울산 HD의 기적 같은 역전 우승과 카타르 월드컵 성공으로 인해 생긴 프로축구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관심을 관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울산 HD에서 지속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울산 시민들은 압니다.
축구장에 가면 재미있는 울산 HD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축구장에 가면 다 함께 신나는 응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축구장에 가면 다양한 이벤트석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쁜 유니폼과 굿즈를 두르고 축구장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요. 축구단에 부임한 한 남자의 결심으로부터 구단의 노력이 시작됐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울산 HD는 K리그 최고의 인기 구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